네 번째 단원 별의 질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주 계열성의 별의 질량과 광도를 그 다리를 태양 일로 했을 때 플로팅 해본 거야. 근데 X축과 Y축이 지금 어때? 어떤 스케일인 것 같아? 같은 간격일 때마다 숫자가 같은 등차가 아니라 어떤 등 비의 개념이다, 그치? 여기도 막 100배씩 증가하고 말이야. 눈금 하나에 10 이렇게 증가해. 이런 걸 이제 대수 관계에 있는 아니면 뭐 로그 스케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축에서 이런 직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이 관계가 로그 스케일로 지수함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대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거 나중에 배워볼 거고, 오른쪽은 너희가 1학기 때 배웠다고 하던데 이거 뭐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까? 자료. 맞아, 케플러 법칙 설명하려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이거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별의 질량 그리고 쌍성계, 케플러 법칙, 질량 광도 관계 요 배우면 끝이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 적용해서 쌍성의 질량 구하는 방법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주기율성의 질량 강도 관계 이용해서 쌍성이 아닌 별의 질량을 또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 둘의 무게가 달라. 얘가 아무래도 좀 무게가 질량이 큰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균형이 맞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길이가? 무엇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거리가 달라서. 그렇지? 그럼 얘가 질량이 크고 얘가 질량이 작으면 이 거리는 이 큰 쪽이 작고 작은 쪽이 길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얘가 60kg, 얘가 30kg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시소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40cm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친구까지의 거리는 몇이어야 돼? 80cm여야 되겠지. 질량비가 2대1이면 거리는 1대2. 이런 정도는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시소 이런 거 타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여기 링크 선생님 걸어놓고 팀즈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음에 보도록 해. 자,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이 우리 책에 나오는데 사실 너희가 일단은 이 케플러 법칙을 다 배우고 왔어야 했어. 근데 다행히도 행성구조과학이 아닌 저기 물리에서 너희가 또 배워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케플러 1법칙, 2법칙의 유도는 따로 안 했다고 했었던 거 같고 3법칙은 그래도 유도를 원동을 가정했을 때 해봤다고 하더라. 맞지? 우리 책에도 다행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 케플러 제3법칙 공식 혹시 기억나? 어떻게 표현해? 조화의 법칙인데 B제곱은 A세제곱에 비례해. 맞아. 근데 더 완벽한 식은 4파이가 분자이고 4파이 제곱이 그 다음에 분모의 G M1 더하기 M2 이렇게 되지. 맞아. 두 천체 사이의 두 천체의 질량의 합 M1, M2 그 다음에 P는 그 두 천체가 공전하는 그 개의 공전 주기 그 다음 A는 두 천체가 떨어진 거리 이것이 조화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케플러라는 학자는 그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관측해 놓은 그 특히 행성들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케플러 제3법칙을 이야기했어.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태양의 질량이 행성의 질량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야. 그때 케플러 법칙을 이용하면 태양의 질량을 구할 수 있지. 이와 같이 중심에 질량이 큰 천체가 있고 이 천체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또는 위성이 있을 경우에 케플러 제3법칙을 이용해서 그 중심에 있는 천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이 대빵 크기 때문에 회전의 중심이 되지만 만약 관측된 별의 절반 이상은 사실 2개 이상이 별이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쌍성계에 있다는 거야. 또는 삼중성계에 있기도 하고 삼체 운동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2개의 별이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쌍성계라고 하는데 지난번 큰 개 자리에 제일 큰 알파별을 선생님이 시리우스라 했다 그랬지? 근데 이 시리우스도 자세히 줌인해서 들여다봐 보면 시리우스 A가 있고 시리우스 B가 있어. 얼핏 보면 여기 지금 시리우스 B가 더 이렇게 쨍하고 밝게 보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쌍성계가 생각보다 우리 별들에서 많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런 쌍성계에서 각각 별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71페이지의 내용 설명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 바로 알기.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달의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을 통해서 태양의 질량을 구할 수 있대.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 빈칸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바로 태양, 지구의 관계를 케플러 제3법칙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구와 달의 어떤 운동 계를 시스템을 케플러 제3법칙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 첨자 E는 Earth, 지구, 아래 첨자 S는 태양, 그리고 S에서 E, 물결을 해놓은 것은 그 두 천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 그리고 아래 첨자 M은 달, 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물리량의, 이거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각 물리량을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나중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려고 해. 그런데 이때 이 태양과 지구 계에서 적용되는 이 케플러 제3법칙의 식을 우리 1번이라고, 지구와 달 계에 적용되는 케플러 제3법칙 식을 2번이라고 하자. 그리고 두 계에 적용된 케플러 제3법칙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다. 맞나? 그리고 여기서 태양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 비교를 하면 태양의 질량이 압도적으로 커서 얘를 무시할 수 있어. 그 다음 지구의 질량이 달의 질량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서로 크로스하고 여기로 이항시키면은 얘는 얘분의 얘가 된다. 맞나?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각 물리량을 저기서 다 가져가지고 슉슉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약 33만 3천 배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과서의 질문, 태양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맞아? 구했어? 안 구했지? 뭘 구한 거야 지금 여기는? B, 맞지? 태양 질량과 지구 질량의 B. 그래서 지구 질량인 요 값을 여기 대입하고 저기다 이항식해서 곱해버리면 결국 태양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우리 수업 첫 번째 날 했던 그 물리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제 조만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들 답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참고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72페이지에는 이 케플러 제3법칙을 그 힘의 합력이 0이다 또는 두 힘, 즉 이 구심력과 만류력이 같다라는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이 케플러 제3법칙의 유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때 두 천체가 있는데 질량이 큰 천체를 라지 m,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천체를 스몰 m이라 하고 그의 질량, 그 다음에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각 거리를 라지 r과 스몰 r, 그리고 두 천체 사이의 거리를 이제 a라고 표현을 하자. 그리고 두 천체의 그 공전하는 선속도, 각속도 말고 선속도를 각각 라지 v와 그 다음에 스몰 v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이 교과서 그림에 사실 오류가 있어. 어떤 오류가 있을까? 아, 그거는 완전한 원궤도라고 가정하자. 진짜 원을 그렸을 것 같아. 그 이외에 다른 거. 자, 다른 방도 못 찾던데. 자, 그러면 이어져보자. 뭐라고? 공통 질량 중심이 너무 큰 질량에서 벗어났다. 두 질량이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두 별의 등속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 F는 R분의 MV 제곱이야. 근데 이때 큰 질량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R분의 라지 MV 제곱이고 라지 V 제곱이고, 저 작은 질량의 천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스몰 r분의 스몰 m, 그 다음에 스몰 v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각 별의 공전 속도는, 즉 v는, 그리고 스몰 v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이때 한 바퀴 도는 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하잖아.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데 이동하는 그 길이를 뭐라고 한다? 원주 2파이r이라고 한다. 근데 큰 거는 2파이 라지 r, 그 다음에 작은 건 2파이 스몰 r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각각 선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말은 결국 어떤 전제를 가정하는 거야? 두 천체가 지금 같은
중력에 기해서 안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안정한 원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전 주기가 어떻다? 같다. 계속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같은 P를 썼어. 하지만 뭐가 달라? 라지 R, 스몰 R이 다르지. 그럼 여기서 라지 R, 스몰 R 뭐가 더 커? 스몰 R이 더 크지. 그러면은 선속도 라지 V와 스몰 V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스몰 V가 더 커야 되지. 같은 시간 동안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린다. 근데 1년 동안 얘는 이만큼 돌고 얘는 1년 동안 이만큼 돌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같은 시간에 많이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속도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해? 벡터니까 화살표.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근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어때? 같은데? 안 되겠지. 예를 들어 이 길이가 대략 1대2라고 하면은 얘가 1일 때 얘는 어떻게 된다? 2배 더 길게 표현해야 될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가 각속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벡터인데 이 각속도도 지금 어떤 것 같아? 화살표의 길이가? 얘는 화살표 길이가 좀 다르지? 근데 이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얘는 지금 요만큼 센터만큼 이동하고 같은 시간에 이만큼 이동하고 얘는 이만큼 이동하니까 뭐 이 표현은 사실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선속도는 분명히 조금 잘못 표현이 된 것 같다. 교과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천체에 작용하는 것은 만류인력 둘 다 똑같이 나타나지? 큰 거든 작은 거든 둘 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만류인력은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 크기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류인력과 구심력을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안전한 원운동을 하니까. 이때 굳이 화살표를 표현해보면 만류인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 이 공동질량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즉 이 두 힘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있는 거 뭐라고 하지? 원심력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 둘이 같고 얘 둘이 같고 얘 둘이 같으면은 결국 원심력과 만류인력의 합이 뭐야? 0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구심력인데 원심력을 표현하면 이거 마이너스야. 그리고 얘랑 합치면은 0이 되는 거야. 이 둘이 합쳐서 0이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해도 돼. 아니면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대입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같고 이거 두 개 같다라는 두 개의 항등식을 만들면 요 4번식과 요 5번식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4번과 5번식을 어떻게 하자? 더하자. 근데 더하기 전에 살짝 양념을 쳐. m 없애버리고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요 식이 라지 R과 스몰 R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두 변의 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식을 적절히 이항해서 정비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케플러 제3법칙의 완성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원운동을 하는 두 별 사이에 이 라지 M 곱하기 R과 스몰 M 곱하기 스몰 R 이게 성립이 돼. 우리 시소이고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쌍성기 관측을 통해서 두 천체의 질량은 원체지만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라지 R과 스몰 R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관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알면 이제 뭘 알 수 있다? 요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쌍성의 질량, 각 별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케플러 제3법칙과 이 라지 R과 스몰 R을 관측을 통해 파악해 본다면 결국 A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를 알 수 있고 그러면 M 플러스 M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라지 R과 스몰 R의 B를 통해서 라지 M과 스몰 M의 B를 알면 결국 계산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쌍성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준도 있고 만약 이 법칙을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도 쓸 수 있고 당연히 어떤 임의의 외계 행성계에 있는 중심별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 또는 뭐 소행성 이런 것들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질량 차이가 크면은 이렇게
라지 m과 스몰 m의 비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근사시키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 이 식을 우리 태양 지구계에 집어넣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했잖아. 공간 속도 중에 이 접선 속도의 개념이 u에 비례하고 r에 비례한다 했어. 고유 운동과 거리. 근데 얘를 km/s로, 그 다음에 얘를 초/이어로, 그 다음에 얘를 파섹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 앞에 개수가 필요했어. 어떤 거? 4.74가 필요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태양 지구계에서 P를 1년 쓰고 싶고 A를 1AU 쓰고 싶어. 그리고 그때 나오는 질량을 1 태양 질량이라고, 태양 질량 단위로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그 비례 상수로 뭘 넣었다? 4파이 제곱분의 G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중력 상수가 그 단위를 서로 맞춰주는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태양계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1년 집어넣고 1AU 집어넣으면 뭐 1의 제곱이나 1의 세제곱이나 1이니까 1분의 1은 1이 나오는데 그 이때 1의 개념이 뭔다? 태양 질량 단위가 된다. 그렇게까지도 이해해주면 되겠어. 이 내용도 우리 교과서 오른쪽 조그맣게 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쌍성의 질량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이미지인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야 돼. 자, 상황은 어떻냐? 요 그림 가는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원궤도를 공전하는 쌍성계의 별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때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는 것은, 자, 너희의 시선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면 두 별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공전해. 그러면 두 별은 서로 가리면서 또 이렇게 뒤로 앞으로 시선 속도가 있다가 없다가 하지. 근데 만약 이와 반대인 극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뭐다? 너희들의 시선 방향과 수직한 쌍성계가 있다 해볼게. 그럼 이 쌍성은 어떻게 공전한다? 이렇게 공전한다. 이렇게 공전하면 이 별의 운동이 너희의 시선 방향에 대한 속도가 있어? 없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 표현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니까 꼭 명심하도록, 시선 방향과 이 두 별의 위치가 이 나란하다,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이것의 표현이 되게 중요해. 그래야 시선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선 T1, T2, T3, T4, T5 이 4단계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다? 4년이다. 그러면 공전 주기가 곧 4년이라는 얘기겠지. T5 빼기 T1 한 값이 결국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으니까. 그리고 T1에서 T2, T2에서 T3 각각 90도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시간은 1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의 문제 한번 보자. 두 별의 공전 주기 몇 년일까? 4년 되겠지, 4년. 자, 이 두 별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각각 몇 AU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어떤 식을 쓰면 될까? 지금은 케플러 제3법칙을 당장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시선 속도를 보면 돼. 시선 속도의 변화를 보면 돼. 자, 우리 시선 여기서 보고 있어. 여기서 볼 때 우리는 A와 B의 그 속도를 알고 싶은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속도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는 시선 속도가 지금 둘 다 0이잖아, 그치? 그럼 몰라. 그럼 T2일 때 한번 가보자. T2일 때는 A가 자기의 공간 속도가 곧 시선 속도가 되잖아. 접선 속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곧 공간 속도가 되는 것이니 이 A의 시선 속도를 보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타났어. 그럼 J의 공간 속도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시선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지. 반면 B는 어떻다? B는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 시선 속도가 곧 공간 속도가 될 것이고 그 크기가 2분의 3파이가 나와. 즉 A와 B의 선속도의 B가 1대 3이면서 A는 무슨 편이가 일어난다? 청색 편이 가까워지니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멀어지는데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2년이 지나면 T4가 되는데 이때는 그 반대가 되겠지. 요 상황과 요 상황을 보면 반대가 된 거, 위상이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V는 P분의 2파이를 써보자. V는 P분의 2파이 R.
이때 우리 별 A 먼저 한번 생각해볼게. A. 그 다음에 A. P는 A 해봤자 B 해봤자 똑같잖아. 그치? 공전 중에 4년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어볼게. 4년 분의 2파이 RA. 근데 RA를 알고 싶어. 근데 우리는 VA를 알아. 아까 뭐라 했어? 2분의 파이라고 했어. 그게 2분의 파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크기를 알고 싶은 거니까 2분의 파이를 넣을게. 그러면 약분해보자. 파이 2 사라지고 여기 지금 2분의 파이의 속도 단위가 뭐래? AU 나누기 2라고 돼 있지. AU 나누기 2. 그러면 1 사라지면 결국 RA는 몇이다? 1AU가 되는 거야. 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B도 똑같이 대입하면 B는 그 시선 속도, 공간 속도가 2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선 속도를 통해 공정궤도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두 별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이 몇 배인가? 요걸 한번 구해보면 이제 케플러 제3법칙을 쓰면 되겠지. 이때 P는 4 넣고 A는 몇 AU? 4AU. 그렇지? 4AU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4의 제곱분에 4의 세제곱하면 MA 더하기 MB가 4가 나오는데 그때 4의 단위가 뭐다? 태양 질량이다. 그리고 RA와 RB의 B가 1대 3이면 질량 B는 몇 대 몇이겠다? 3대 1. 그래서 MA는 3태양 질량, MB는 1태양 질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작은 탐구에 관한 거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터 쓰고 또 뒤에 아직 못 나갔던 별의 질량 부분 좀 이어나가 봐도 할게. 잠깐 쉬었다가 나. 조금 전에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던 작은 탐구에 그 두 별, 쌍성계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이 사진, 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좀 활용해보고자 해. 이 시뮬레이터는 사실 어떤 이유로 개발되었느냐면 외계 행성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엑스트라 솔라 플래닛 해가지고 레디얼 벨로시티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프리셋에 옵션 A를 클릭하고 셋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 여기 Earth View가 바로 이 시선 방향이야. 그리고 Show Multiple View를 누르면 이렇게 서로 다른 3개의 방향, 여기 1번, 2번, 여기 위에서 3번, 여기 3개의 방향에서 각각 보는 두 천체의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줘.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이 상황과 매치를 해보면 조금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조금 세팅을 하자면, 먼저 얘는 외계 행성이기 때문에 별의 질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상황이야. 그래서 별의 질량을 좀 작게 줄이고,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을 크게 해볼게. 그러면 두 천체의 질량이 좀 비슷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이 Earth View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돌릴 거야. 옆에서 보는 이렇게 돌려서 얘를 90도로 이동시켜.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상황과 지금 똑같아. 한번 볼까? 지금 공통 질량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질량이 큰 별이 여기 있는 붉은색 A라고 이해해주면 돼. 이 밖에 있는 얘를 멀리 있는 질량이 작은 B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그 시선 속도 변화를 이 페이스 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지금이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T1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맞나? A가 이쪽에, B가 이쪽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스타트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 맞지? 근데 이 별 A가 요때 왔다는 것이 바로 T2에 도달했다는 거죠. A가 왼쪽 안에, B는 오른쪽 바깥에.
그때 A는 시선 속도가 어떻다? 제일 마이너스로 크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동한 것이 바로 별 A의 시선 속도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 요 과정. T1에서 T2로 지금 방금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더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쭉 이동하겠지. 공전. 쫙 해서 이때가 무슨 시간이 된다? 바로 T3 때가 되는 거예요. A가 여기 앞쪽 안에, 그 다음에 B가 저 뒤쪽 끝에. 그래서 이렇게 T3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는 별 A도 별 B도 시선 속도가 어떻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T3일 때 여기고,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별 A의 시선 속도가 여기. 그리고 더 돌리면 이렇게 T3와 같은 상황이, T4와 같은 상황이 되고, 더 돌리면 이제 한 바퀴 딱 돌아서 T5 이꼴 T1인 주기 한 바퀴 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 쌍성계 운동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어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도 이 슬라이드에 넣어둘 테니 이 링크 들어가거나 휴대폰으로 QR 찍으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니까 너희들 한번 컨트롤 해서 한번 공부하는 데 참고를 해.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73페이지 넘어서 76페이지로 쭉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왜냐면 이 탐구 활동은 우리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를 할 거라는 소리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76페이지에 관련된, 즉 쌍성이 아닌 별의 질량이 어떻게 질량을 추론할까에 대한 이야기죠. 쌍성이 물론 많긴 하지만 혼자 있는 별이 더 많아. 그리고 혼자 있는 별 중에서도 그 별의 진화 단계를 고려할 땐 주계열성이 제일 많지. 그래서 쌍성이 아닌 별의 경우 질량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어려워. 하지만 다양한 쌍성을 관측하여 알아낸 자료에 따르면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은 이 그림과 같이 질량과 광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만족하더라는 거야. 통계적으로 볼 때, 비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를 이용해가지고 쌍성이 아닌 별의 질량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질량 광도의 비가 보니까 아까 전에 처음 자료에서 얘기했듯이 X축, Y축이 지금 대수제수 로그 좌표면에 나타내니까 이 약간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질량의 알파 제곱을 했을 때 그것이 광도가 된다는 거지. 분모에 지금 태양 광도와 그다음에 태양 질량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각 별의 질량과 광도를 태양 단위로 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된 거라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알파를 굳이 어떤 숫자로 안 정해놓고 어떤 미지수로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 알파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이 별의 주기율성의 질량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논문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 부분도 통계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히 딱 뭐다라고 정해놓고 나왔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요 값을 좀 가까워. 자, 요 값을 한번 보면 이 별의 주기율성의 질량이 태양의 0.43배보다 작을 때는 그때 몇 제곱에 비례한다? 질량이 2.3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43배에서 2배 사이에 있는 별은 그 질량과 광도의 비가 질량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 광도가. 그 다음에 질량이 2태양 질량에서 20태양 질량 사이에 있는 주기율성이라면 그 광도는 질량의 3.5승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 그 이상으로 커버리면 이런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200 곱하기해서 선형적인 그런 관계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연구가 되었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호기심을 가져봐야지.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그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완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일직선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 여기 살짝 기울기가 약하고 여기 기울기가 살짝 크고 여기도 살짝 기울기가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은 기울기가 2.3, 4, 3.5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별의 질량에 따른 내부 구조의 차이 때문이에요. 요거는 우리 태양 설명하면서 선생님 강의 자료에 한번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별의 질량이 이 태양 질량이 0.43배보다 작은 별은 그 내부의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 오로지 대류의 방식으로만 에너지를 방출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면에 어떤 에너지의 방출이 질량에 따라
요 정도로 달라진다. 그 정도 이해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M이 0.43 태양질량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0.43에서 2 태양질량일 때, 이때는 우리 태양과 같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중심에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제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다. 이 대류 때문에 쌀알 물이나 흑점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 어쨌든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2배보다 더 크면은 이러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거야. 안쪽에 대류핵이 있고 그 밖에 복사층. 그래서 0.43 그리고 2라는 값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별의 내부 구조가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러면 저 20배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나 물어보자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사람은 자기 줄거학습을 해서 찾아보고 혹시 정답을 알게 되면 나한테 얘기해 주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서로 다른 별들이지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 만약 어느 주기혈성 A라는 녀석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일 때 A의 질량이 무엇일까? 오롯이 절대 등급만을 알려주고 A의 질량을 구해봐래. 근데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질량 강도 B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 너희가 한번 해봐. 교과서 여기 답도 나와 있거든. 이때 알파를 4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 교과서에 있는 답과 같이 연결 지어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숙제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자, 그리고 4단원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별의 질량이라고 하면은 그냥 질량만 하지만 또 별의 크기가 되게 천문학적으로 다르잖아. 그래서 그 크기를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봤으면 해서. 그래서 여기 수성 있고 그다음에 화성, 금성, 목성, 지구 이렇게 있고. 그 지구가 요만한데 이 지구, 그다음에 대왕성, 천왕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 목성이 요만한 크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이런 별들,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시리우스 별이 있고. 그 시리우스가 요만해지면서 이제 쌍둥이 자리 형 폴룩스하고 그다음에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그 운동자리에 별자리, 그다음에 알데바란이라는 별 이렇게 초색 초록까지 다. 그리고 저 알데바란이 요만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 별자리 수업할 때 소개했던 미겔, 그다음에 안타레스, 그다음에 베텔게우스 이런 별들이 더 이렇게 큰 적색 초고성, 적색 거성, 적색 초고성 이렇게 그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우리가 표면 온도는 차이가 나봤자 표면 온도가 좀 낮으면 별이 그럼 한 3,000, 4,000 켈빈 정도 돼. 그리고 표면 온도가 확 높아져서 막 백색 또는 청색이 돼. 그러면 한 10,000 내지 높아도 20,000 켈빈 정도 될 수 있을 거야. 별의 표면 온도. 동방형 생각해보면. 그러면 많이 차이 나도 별의 표면 온도는 한 5배, 6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별의 크기는 어때? 5배, 6배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지? 어떻게 된다?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버린다. 별이 이렇게 거성으로 팽창하게 되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잠깐 언급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느껴봤으면 해서.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또 카페인 많이 먹고 잠이 안 올 때 있잖아. 이 영상 보는 것을 추천해. 이 영상은 우주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잠 안 올 때 보는 영상이야.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돼. 그래서 잠이 안 온다면은 이거 켜. 그럼 6분 안에 잠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되게 작은 이제 달 이런 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큰 이제 적색 초고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서 잡을 우주의 어떤 구조와 관련된 것까지 이제 이어지거든. 즉 우리 정신이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 너머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잃게 될 테니까 봐봐. 요 링크 팀지에 올려놨어. 자, 그래서 이렇게 4단원 내용 마무리하고 요 두 문제는 우리 교과서 뒤에 대단원 평가하는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거니까 다들 풀어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국 단위의 학평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답은 안 알려준다.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봐. 그리고 답은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해설도 나와. 근데 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협동학습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새끼 얘기해. 자, 그리고 뒤에는 노트북 LM AI 이용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객관식 퀴즈 한다.
네, 10개 내달라고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10개 준비해놨으니까 강의 자료 다음 주에 올라가면 각자 풀어보도록 공부하는 데 참고해. 자, 그래서 이렇게 4단원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한번 끊고 갈게.